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북극 한기가 유입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 단단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 굉장히 춥고 또 체감 온도는 10도가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지방도 종일 영하권에 머문다고 하던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올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났는데요. 예. 서울 경우 거의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 원인은 이제 북극에서 그 찬 공기가 직접 우리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뭐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 이번 주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어제 저녁만 해도 그렇게 춥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서 정말 급격하게 추워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워졌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그동안 내려오지 못했던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예. 아까 체감온도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초속 1m 불 때마다 대략 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한 1도 정도 낮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하 만약에 15도면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온도 한 영하 25도 뭐 이 정도 느끼니까 굉장히 추운 거죠. 그 북극에서 그동안 남쪽 공기가 세력이 우세하면서 지난주에는 겨울치고는 또 포근한 그 겨울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낮에만 해도 아니 내일 아침 뭐 영하 굉장히 떨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했는데 밤사이 저도 굉장히 그 오랜 그 기상 경험 중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기온 하강은 처음 겪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특이한 기온 떨어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몇 시간 만에 날씨가 추워진 건데 이것도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큼 이번 내려오는 한기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걸 느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는 뭐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는 그 관측 사상 가장 낮은 그런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 공기 이번 찬 공기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북극에서 그냥 바로 중국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거의 내려 꽂히듯이 그 한반도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기온 하강이 한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번 기온 그 추위 한파의 특징은 기온이 그냥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 쪽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뭐 이러한 변화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과거보다 따뜻해졌다. 북극이 따뜻해진 그런 덕분에 북극과 우리 중위도를 가로지르는 제트기류가 강한 편수풍인데 이게 느슨해졌거든요. 공기 흐름이 약해졌거든요. 그 약해진 틈을 타서 북극의 찬 공기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항공편, 배편도 대부분 결항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예상 적설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비나 눈이 올 때는 이제 저기압이 지날 때 그런 그 비나 눈이 내리는데 이런 찬 공기가 내려오면 특이하게 따뜻한 바다 위를 찬 공기가 지내잖아요. 서해 바다, 동해 바다. 그러면 호수 효과라고 그래서 마치 목욕탕에 온탕 같은 그런 그 바다 위를 찬 공기가 지나면 우리가 목욕탕 문을 확 열면 하얀 김이 확 서리듯이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거대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서쪽이 그런 효과 때문에 10m 가까운 그런 눈이 내리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때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전라도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에는 이번에 한 많은 곳은 한 50cm 이상의 눈이 한라산이나 뭐 울릉도에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서해안 쪽에는 지금 한 5에서 20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찬 공기가 내려올 때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 영향, 그래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지방에 많은 눈이
적어도 오늘부터 내일 한 오전 사이에 그리고 일시 눈은 그칠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6일부터 내리는 이런 눈 내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 네네. 귀경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한파, 강풍, 폭설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네. 걸린 네. 것 같은데 네.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추위의 또 특징이 굉장히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는데 예. 이 추위가 일주일 가거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내일 아침이 기온상으로 아마 이번 추위에 가장 절정이 될 것 같고요. 오늘보다는 조금 약간 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내일 낮부터는 금방 또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겁니다. 아하. 오늘 이번 추위 낮 기온이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서울 영하 12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거든요. 예. 낮 기온이 영하 12도면 그야말로 엄동설한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일 낮에부터 영하 한 5도 정도로 오르니까 그래서 이번 추위는 내일 낮이면 바로 우리 몸이 느끼기에 바로 풀렸네 할 정도로 금방 풀어지는 게 또 특징인데 예. 이 정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이제 그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고 네. 또 내일 낮까지만 좀 버티면 그래도 좀 추위는 조금 풀릴 것이다. 이제 우리가 느꼈던 그냥 통상적인 겨울 예. 추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눈까지 또 많이 오고 빙판길도 네,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뭐 노인이라든지 좀 네. 아이들의 체온 유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날씨에 좀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 특히 노약자분들은 뭐 불필요한 외출을 굳이 뭐 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예. 아마 이번 이 정도 추위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의학계에서 분명히 보고서가 나올 텐데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 겨울철,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그렇게 사망자가 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런 기온 하강은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불필요한 외출 삼가고요. 이런 때 한랭 질환은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보온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 모자를 목도리를 하고 외출을 부득이 할 경우는 챙겨야 되고요. 또 수도관 동파가 이런 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 계량기 바람 들어가지 않도록 헌 옷이나 이불로 막아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추워지면 갑자기 불을 사용량 양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을 때 대비해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이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예. 특히 호남 서해안 쪽에 이제 그런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동쪽은 뭐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춥기만 한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네. 예, 한랭 질환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역대급 강추위가 온 게 지구 온난화 네. 탓이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같은 뭐 급격하고 혹독한 이런 추위가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이 지금 오늘과 내일이 가장 낮은 기온 보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기온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극의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북극으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유럽은 지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을 통해서나 이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북극 쪽으로 모이게 되면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넘쳐 밀려서 예. 저 북미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앞으로 이제 올 겨울만에 안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이거보다 더 낮은 기온은 저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봄이 오는 건 아니고요. 예. 영하 한 5도에서 10도 정도의 그런 아침 기온들 이번엔 영하 20도 가까운 기온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기온이 이제 반복이 되다가 점점 이제 봄으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매년 겨울에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한파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따뜻해짐이 온난화가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북극이 완전히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그 북극의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중위도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넘쳐서 내려오는 그런 지구 온난화의 역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겨울이 추워 이런 말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그 겨울이 자주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간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고 예. 북극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결국은 원인은 지구 온난화고 네. 이 지구 온난화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네. 좀 사람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 지구인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건데요. 네,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기후 위기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결국은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석탄과 석유를 우리가 있는 입에서부터 교통수단, 뭐 냉방, 난방, 화력 발전, 공장, 뭐 여러 가지 시설에서 그 석탄 석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 그냥 완전히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대체 에너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은 실천이 있는데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자동차를 1000만 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중에 100만 명 정도만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그 화석 연료 네네. 그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기후 위기 이런 그 이상 기변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고 특히 후진국이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런 어떤 그 석탄, 석유, 화석연료 사용의 절감에 온실가스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한파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추위가 자주 앞으로 겨울에 나타나는데 어떡할까 하는 작은 그 일환으로 그 온실가스 저감에 올해도 각별히 좀 하나하나 신경 나서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구온난화 극복 방법까지 네. 알려주셨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단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